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때 얻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소재 노트라는 거를 매일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고 거의 주 단위로 작성을 해요. 이게 조금 보면은 창피한 거긴 한데 뭐냐면은 제가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에 대해서 뭐 한 2, 3일치 뒤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해놔요. 이게 지금 올해 1월 달 건데 뭐 2021년 나의 버킷리스트 100개, 그다음에 뭐 버킷리스트 워크숍 공지, 뭐 공지 같은 것도 올리거든요. 그다음에 27일자에 보면 복직 일기라고 해서 지금 내가 복직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며칠치를 소재 노트라는 것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놔요. 근데 소재 노트라는 것 자체는 내가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글감이잖아요. 근데 글감은 사실 글로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글감을 좀 써놓으면 글을 쓰기 직전에 어, 개요를 쓰는데 보통의 개요라고 하면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서론에는 이런 내용, 본론에는 이런 내용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블로그를 쓰는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글을 쓰는 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줄 정도의 간단하게 쓰는 개요만 해서 그게 이제 일종의 메시지 형태로 쓰는 건데 내가 사람들한테 또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을까라는 거에 대한 건데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정치적인 내용으로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했는데 우선은 글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팩트를 잘 파악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러면은 이 정치적인 글쓰기와 관련돼서 이런 식의 글을 써보자 이렇게 해보고 밑에는 사실 좀 흐려지는데 선배가 팀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 바탕으로 쓴 글인데 내가 좋은 팀장을 만나지 못했던 거에 대한 것은 내가 운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팀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선배와 대화를 했던 걸 바탕으로 한 줄 정도로 개요를 정리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소재를 정리한 다음에 한 줄 개요를 쓰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데 그래서 사실 글을 막 쓰기 전에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글을 쓰는데 질문 주신 분들 중에 글 쓸 때 어떻게 시간을 확보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그래서 한 번에 쭉 쓰지를 않고 좀 중간중간 나눠서 글을 써요. 그거를 저한테는 뜸들이는 시간을 갖고 글을 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글을 쓸 때 가급적이면 30분 단위로 좀 쪼개서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뭐냐면 맨 처음에 그냥 휘리릭 그냥 쭉 생각을 쓰는 방식으로 한 30분 정도를 쓰고 그 다음에 다 못 썼으면 나머지 30분은 또 시간 날 때 그거를 좀 보완해서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뭐 이거를 다 쓴 것들을 한번 퇴고하는 형태로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한 번에 한두 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뭐 꼭 30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여러 번 나눠서 글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의 루틴을 보면 제가 사실 아침에 8시까지 회사에 출근하는 건데 조금 일찍 나와서 7시 정도에 회사 근처에 스타벅스로 가서 한 1, 20분 놀다가 한 30분 정도 글을 이제 맨 처음에 초고를 쓰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뭐 점심시간에 시간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퇴근하는 길에 조금 보완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한 30분, 2, 30분 정도 마무리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글을 발행하는 그런 방식대로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강원국 작가님 글쓰기를 배우면서 그런 작가님한테 좀 많이 얻은 팁인데 이 한 번에 글을 쓰지 않고 나눠서 글을 쓰신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글을 써놓으면 무의식이 나의 영향을 줘서 내가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지를 무의식이 알아서 좀 정리를 해준다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게 되게 좀 믿음이 갔던 게 한 번 30분 정도 글을 써놓고 좀 쉬었다가 나중에 딱 글을 보면 맞아 내가 이렇게 글을 정리하면 훨씬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나중에 퇴고를 할 때 맞아 이런 것들은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제 거를 뱉어내고 그거에 몰입한 뒤에 나중에는 약간 좀 거기에 빠져나와가지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글을 볼 수 있는 방식 이런 게 좀 저한테는 도움이 돼서
글을 쓸 때 좀 여러 번 나눠서 글을 쓰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을 쓸 때는 노트북으로 써서 조금 저 중심으로 글을 쓰지만 퇴고를 할 때는 서울은 이제 어차피 지하철 타니까 지하철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뭐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좀 퇴고를 하는 건데 저한테는 그 퇴고를 모바일로 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게 글이 좀 낯설어져요. 그래서 약간 좀 타자 관점에서 글을 좀 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막 어차피 모바일로 많이 고치지 못하니까 뭔가 인터넷, 그러니까 PC로 한 것들을 한번 좀 모바일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글을 좀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블로그에 글을 쓰는 과정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저한테는 패턴이 있어서 뭐 짧게는 하루에 한 4, 50분이면은 한 편의 글을 발행하고 뭐 길면 한 두세 시간 정도 글을 발행하는 걸로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뭐 책 쓰기로 이제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글쓰기 관련돼서 질문이 오셨던 것들이 좀 있어서 좀 더 아까 제가 좀 보완을 하자면 글 쓸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저는 글쓰기를 확보하는 거를 뭔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뭉탱이로 하면은 좀 불가능하고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 아이들이랑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좀 30분 단위로 조금 수시로 마련하는 편이고 약간 좀 생각들을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해보는 편이에요. 아, 이렇게 나중에 글을 쓰면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래서 약간 좀 삶의 중심을 글쓰기로 두고 시간을 이렇게 조금 분배를 해서 둔다? 이렇게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블로그에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슬럼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지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사실은 노하우라고 할 건 없는데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슬럼프가 오고 힘이 들어도 이거를 멈추면 다시는 못 쓰겠다라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힘들어도 그지 같아도 그냥 계속 쓰자. 그러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네, 글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슬럼프를 극복하는 노하우는 네, 그냥 좀 그렇게 하고 사실 저는 좀 아내랑도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 글에 대해서도 좀 아내한테 평가를 좀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슬럼프는 좀 그런 식으로 제 스스로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채팅으로는 네, 질문들을 조금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글쓰기에서 책 쓰기로 이제 연결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데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글쓰기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책 쓰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경험이다라는 걸로 좀 해서 이게 누군가에게는 좀 틀린 경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관적인 경험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휴직을 하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그때쯤 이제 책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책 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제가 뭐 특별한 경험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돼서 책 쓰기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책 쓰기 강의들이 뭐 하면은 뭐 몇백만 원짜리 강의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들을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3만 원, 5만 원짜리 이제 원데이 특강 같은 것들을 들었는데 그때 한 분께서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매일 글을 쓴다고 해서 책이 나오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구장창 써보라고. 천일, 만일 써도 안 된다고. 그럴 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책을 쓸 때 뭔가 조금 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또 편집장 출신의 강사분께 책 쓰기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책을 쓸 때 기획을 할 때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서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기획서에는 중요한 거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독자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결국엔 내가 뭔가 책을 쓴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내 책을 사서 뭔가 그 뭐 좋은 감정을 느끼든 아니면 행동의 변화를 하든 어쨌든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독자의 어떤 문제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결국엔 이제 소재와 해결 방법, 메시지 이런 식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내가 만약 책을 쓴다라고 하면 나는 땡땡에게 땡땡의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라는 관점으로 좀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퇴사 말고 휴직이라는 그 책을 썼을 때도 나는 3, 40대 그 직장 생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남성분들에게 물론 꼭 휴직이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나를 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싶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책이 가지고 있는 전체 메시지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것조차도 만들기가 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나 콘텐츠가 뭐 있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몇 번의 단계를 거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위한 글을 충분히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결국에는 책이라는 것 자체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책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서 글을 쓰면 되게 글이 무겁고 또 글을 쓰는 어깨에 막 힘이 잔뜩 들어가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뒤에 배경으로 물을 해놨는데 물컵에 물이 계속 차면 결국 넘치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 말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나를 위한 물을 쭉쭉쭉 채우고 나면 그게 이제 다 채워지고 나면 남들에게 전해줄 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나를 위해서 내게 도움이 되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글을 충분히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위한 글을 쭉 쓴 다음에 이게 이제 남을 위한 글로 이제 연결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쓰면서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쓰다 보니 맞아 이런 이야기들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은 누군가가 좀 따라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결국에는 나를 위한 글쓰기와 남을 위한 글쓰기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기획 의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휴직을 했었던 것도 마찬가지의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남을 위한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 나를 먼저 채워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뭘 써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두루뭉술하게라도 좋으니까 나만의 테마를 정해서 한번 10개 이상의 글을 한번 좀 써보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제가 복직일기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런 테마였어요. 물론 이게 책으로 쓰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닌데 어찌됐든 내가 복직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좀 테마로 해서 매주 한 편씩 써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게 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어요. 제가 사실 휴직을 하면서 휴직에 대한 경험들을 막 하는데 사실 저는 강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보니까 제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후배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에게 뭔가 대학생들이 직장 생활의 선배로서 직장 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글을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뭔가 뚜렷한 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아쉽고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문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브런치에다가 직장 생활 반성문이라는 매거진을 발행을 해서 거기에 한 편씩 한 편씩 글을 썼어요. 물론 뭐 지금은 후배들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뭐 괜히 얘기했다가 꼰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봐서 말았는데 어찌됐든 그냥 솔직하게 직장 생활에서 아쉽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들을 적었어요. 근데 그게 휴직을 했기 때문에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한 발짝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내가
못했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쭉 썼는데 사실 이게 이제 책으로 연결될지 몰랐는데 저희 출판사 이제 대표님께서 보시더니 그럼 이 부분도 하나의 챕터로 넣어보자라고 해서 결국 제가 이제 회사로 돌아가는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줄 때 새로운 도전, 휴직의 끝은 퇴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직장 생활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들이 몇 개 그 글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책이 레고 조합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하나, 둘, 세 개, 뭐 이런 것들이 좀 따로따로 산발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과정에서 챕터 1, 챕터 2, 챕터 3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책 쓰기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나의 콘텐츠를 좀 하나의 뭉텅이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테마가 있는 글쓰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로 이제 그 방법을 추천드리고요.